반드시 필요한 행동이고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잠 못 자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맞죠? 잠을 잔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잔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은 편안하게 하는 신경학 물질에 뇌를 푹 담그는 거래요. 오, 표현 괜찮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하는 신경학 물질에 이 뇌를 푹 담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그러뜨리고 과거와 현재 지식을 뒤섞을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졸업하자마자 저는 취업을 했죠. 대학병원 간호사의 3교대 놈이 있어요. 자, 새벽 근무 데이를 계속하면 아침 식사를 못해요. 점심도 오후 만에 먹습니다. 5분 10분 만에. 그래서 건강을 망쳐요. 이브닝을 계속하면 뭐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하니까 남친도 못 만나고 데이트도 못 나고 친구도 못 만나요. 인간 관계를 망칩니다. 나이트 근무는 잠깐만요. 저분 직업 간호사예요. 예, 저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밤 근무할 때는 못 잡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나이트를 계속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진짜 논이 있어요. 예, 그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왜 잠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지인이 있는데 이분은 당뇨 전단계였어요. 당뇨 전단계에다가 고지혈증이 있어서 해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수면에 대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우선 제가 당뇨에 대해서 진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저희는 영양 전문가였잖아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당뇨는 영어로 DM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는 의학용의 약어예요. 진단 기준은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밥을 먹고 2시간 있다가 측정한 건데요. 20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FBS나 PP2R, 공복시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은 음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HbA1c 저번에 이상천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화혈색소 한국말로는 요거는 3개월 동안 혈액 안에 있는 평균 당의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경우는 6.5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일반인은 5.5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사업할 때 알고 계시면 영양 전문가로 보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제 지인이 당뇨 전단계고 고지혈증을 알아서 1단계 해독을 너무나 잘했고요. 제품을 꾸준히 몇 달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저 유산활동 너무 제품력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화혈색소가 이 친구가 6.2 정도 당뇨 전단계였잖아요. 3개월인가 했다 검사했는데 많이 안 떨어졌어요. 기대치 어느 정도. 그러면 여러분 뭘 확인하세요? 밥은 잘 먹었는지 식습관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불면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가슴으로 낳은 딸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들어가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잠이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영양제가 들어가고 해독을 해도 안 떨어집니다. 잠 못 자면 소용이 없어요. 삼삼을 먹든 뭘 먹든 잠 못 자면 다이어트도 안 되고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기대 수면 영장과 관련이 있어요. 즉 오래 자려면 장수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잠을 푹 자지 않으면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그러면 수면 부족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을 설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운이 축 처지고 피곤하니까 일하기 어렵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도 어렵고 한 곳에 집중도 안 되고 감정 관리도 안 돼요. 그리고 두통, 피로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이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수면이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식입니다. 가식하게 되고 그래서 비만이 돼요.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잠을 푹 자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은 욕구가 든대요. 그리고 그렐린 또는 렙틴 같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에 자꾸 손이 가게 되고 이렇게 탄수화물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더 쉽게 살이 찝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즉 방어력이 떨어져서 감기, 독감, 요즘 겨울철 같은 경우는 호흡기 감기에 감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잠을 잘 자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다. 쉽게 아플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신체 매력도가 저하됩니다. 안 이쁜 거죠. 충분한 수면은 몸매를 유지하고 신체 모습을 잘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데요. 실제로 잠을 푹 자지 않으면 몸이 축 늘어져 보이고 생기가 없고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인대요. 그리고 수면 부족이 장기적인 문제가 되면 얼굴과 같은 피부에 흔적을 남길 수 있고 조기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주무세요. 네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이거 느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부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뇌에 있는 감정 영역이 최대 6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경계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부적절한 반응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의 편과 싸우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짜증 낼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과 뇌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하루라도 밤샘을 하면 뇌 조직이 약화되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암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대장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용종이 있으신 분들 다들 많잖아요. 50세 넘어가면 잠을 잘 자지 않으면 대장 용종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 이 대장 용종은 나중에 대장암으로 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악성 종양의 발병 위험은 불면증과 함께 커질 수 있고 전립腺 암과 유방암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고 위험의 증가인데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면 운전 시 몰려 등의 피로감과 졸음으로 자동차 사고 위험이 3배 이상 높고요. 손하고 눈의 그런 조화로운 움직임도 안 되고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굼뜨고 서투른 동작 등으로 사고에 노출된 위험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심장 질환의 발생 위험이 기대 수면 단축인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고혈압, 동맥퇴색,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잠이 안 올까요? 그 원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신적인 스트레스, 걱정들, 이거는 직장, 인간관계, 금전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해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카페인, 최소 잠자기 6시간 이전에는 카페인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영양 부족도 있고요. 담배와 술, 그리고 운동을 지나치게 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하면 불면증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3시간 이전에는 가다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TV 시청이나 휴대폰, 그래서 잠자는 근처에는 휴대폰은 손 안 닿게 해주시고요. 부심이 필요해도 수면 부족의 원인이 되는데 바로 밤에 정신이 들고 부심 피로는 아침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 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불면증에 술을 마시고 있다면 음주량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이런 알코올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올 때 술을 찾으시는데 술을 마시면 깊게 잠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찍 깨기도 하고 술에 의존해 잠드는 것을 반복하면 음주량이 늘게 되고 불면 해결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코올로 인한 강경화는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건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진짜 잠 못 자는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 왜 못 자지 할 때 확인할 게 2가지가 있어요. 불면증이 확인할 게. 첫 번째는 잠 못 자요 하면 잠이 드는 게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셔요. 잠이 드는 게 힘든지. 두 번째는 잠이 유지가 되는 게 힘든지. 푹 자는지 또는 2개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잠 못 자요 하면은 구분하셔야 돼요. 잠이 드는 게 힘드세요? 안 그러면 꿈 안 꾸고 잠을 계속 자는 게 힘드세요? 이 2가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이 드는 게 힘든 분은 혹시 들어보셨을 건데요.
가바라고 가바의 문제거든요. 가바는 감마 아미노피게트 애시드라고 해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거는 가바는 신경을 완화시키는 물질이고 수면 초기 단계에서 잠이 들게 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이 못 들어요 해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알프라졸람 들어보셨어요? 자낙스, 항불안제입니다. 이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가바를 활성화시키고 가바의 유익한 영양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엘테안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타민 B6, 마그네슘, 아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엘테아닌은 녹차에 많이 발견된 아미노산이고요. 긴장 상태를 이완해주고 가바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은 가바를 잠이 들게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이 가바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뇌와 신체 반응을 조절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비타민 B6의 이름 네 글자 뭘까요? 비타민 B6의 이름 글자 네 글자입니다. 초석 누굽니까? 이제 맛밤 주십시오. 맛밤. 제가 맛밤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피리독신이죠. 예, 똑똑하시네요. 예. 그래서 가바를 활성화시키고 가바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렇게 있고요. 잠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 중간중간에 잠도 깨고 화장실도 가고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 안에서 원래 만들어져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장 속에 있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이 많다라고 유명한 그 식품이 바로 타트 체리죠. 잠 못 자는 사람들. 이 멜라토닌은 미국에서는 널리 쓰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임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자체가 불면에 완벽한 치료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작용으로 두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밖에 수면제로는 여러분 들어보신 스틸록스라고 기다란 거 있어요. 반알씩 먼저 먹고 졸피뎀이라고 있는데 장기 복용하면 한각이 보인답니다. 트리아졸람이라고 있는데 금단 증상이 불안하대요. 이런 약물들은 심리적인 의존성과 내성이 있는데 약물을 반복해서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10ml 먹었는데 나중에는 20ml 먹어야 효과가 있고 나중에 30ml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성도 생기고 의존성도 생기고 무섭죠. 이 외에도 폐경기 이후에 깊이 잠을 못 자면 소량의 여성 호르몬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증에 만성이 아니고 경증의 불면증은 영양제로 가능합니다. 또는 만성인 분들도 복용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불면증에 관련된 영양제가 시중에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마비오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B5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오메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글자를 못 써가지고 미리 적어놨어요. 이 마그네슘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영양제입니다. 마그네슘은 제가 잠이 오는 게 가바라고 했죠. 네. 신경 전달 물질. 마그네슘은 이 가바 수치를 높인대요. 마그네슘이 우와 훌륭하죠. 네. 가바 수치를 높여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결론적 말씀드린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즉 마그네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은 잠이 오게끔 돕기도 하고 유지도 하게 하는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개 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잠을 오게도 하고 유지도 시키는 이 마그네슘 정말 훌륭한데요. 트리토판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의 하나인데요. 트립신을 분해해서 발견됐고 특유의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이 트리토판이 5하이드로시 트리토판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게 알고만 계세요. 그것도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5하이드로시 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될 때 또 필요한 게 이때도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필요하고요.
당에서 나온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N아세틸세로토닌으로 변환될 때 또 필요한 게 이때는 엽산과 아연이 필요하다. 자 퀴즈. 엽산은 비타민 B 몇 번일까요? 네. 나이. 맛밤 하나 챙겨가시는데. 네. 너무나 잘하세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 N아세틸세로토닌이 그 우리가 잠을 유지하게끔한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때 필요한 게 엽산이랑 비타민 12, 호빌라민.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각각 다 적용이 되고 비타민 B군이 들어가고요. 마비오까지. 와, 마그네슘 엄청나죠. 저는 마그네슘 모르시는 분 좀 하찮게 보이시는데 마그네슘이 이렇게 혈압에도 관련이 되는 제품인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죠. 비타민 B군은 네 가지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비타민 B6 필요하고 비타민 6 그리고 비타민 12 또 뭐가 필요하다면은 아까 피리독신 먼저 말씀드릴게요. 피리독신의 별명이 신경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감요해서 항우울증, 치매, 불면증 치료가 되고요. 아까 엽산이 비타민 9번이었죠. 엽산은 뇌와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시는 분 있을까? 퀴즈. 비타민 B3 이름 뭘까요? 네 글자예요. 오! 맛밤 주시죠. 왜 맛밤을 드리냐면 멜라토닌이 센 밤에 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맛밤을 준비했습니다. 멜라토닌 드십시오. B3 같은 경우는 나이아신인데 건망증, 신경감인, 불면증 개선, 만성 두통, 편두통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 다 했죠? 그리고 오메가3. 오늘 오메가3인데 저희는 바이오메가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뇌가 건강해지는 건뇌 영양소인데 뇌 신경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신경물질 분비를 정상화시켜줍니다. 저희 바이오메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EPA와 DHA가 있죠. 저희가 바이오메가를 2정을 먹었을 때, 자 퀴즈 나갑니다. EPA와 DHA를 합하면 몇 mg일까요? 네, 1050입니다. 죄송해요. 2정 먹었다고 했어요. 2정. 우정이요? 2정 먹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mg일까요? 안 해야 돼. 500. 비슷했어요. 525 525 나왔어. 누구야? 525 맞습니다. 정답. 아빠 멜라토닌 드십시오. 이거 어려웠는데 안 적어드리고 EPA가 2점 먹었을 때 290mg이고요. DHA가 235. 그래서 525mg. 제가 왜 이런 수치를 적냐면 EPA하고 DHA가 2점 먹었을 때 525mg이죠. 저희는 아침에 2점, 저녁에 2점 먹잖아요. 4정을 먹으면 1050g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수치인데요. 오메가를 먹었을 때 이 두 가지 수치가 1000mg가 넘어야지 뇌까지 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1000mg 못 넘는 애들은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이만큼 놀라운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타로는 뭐 레시틴, 트리토판, 글리아신, 가바라는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근데 부작용으로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구토나 메스꺼움, 어지러움증,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알 수 없는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많죠 먹을 게. 비타민 B도 3, 6, 9, 12 먹어야 되고 오메가도 먹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아까 아연도 먹어요. 엽산도 먹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네, 바로 헬스팩입니다.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헬스팩에는 오메가를 제외한 아연까지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요. 마그네슘까지. 야, 그래서 헬스팩 드시면은 불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헬스팩에 보면 저희는 마그네칼디가 또 들어가 있죠. 헬스팩 안에. 네. 단독으로 마그네칼디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마그네슘 공부하면서 마그네칼디에 대해서 또 깜놀했잖아요. 그 이유가 우선 참 자기 전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마그네칼디 2정을 주무시기 전에 먹고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마그네칼디는 아시다시피
마그네슘이 125ml 1대1의 비율이죠. 칼슘이 너무 항상적인 비율 125ml 그리고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액 안에 아무리 많은 칼슘이 있어도 소장에서요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이 칼슘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과학자들이 150명 전문가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는 셋이서 짝꿍입니다. 칼슘 아무리 많이 드셔도 비타민 D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네.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완전 짝꿍인데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방지를 해준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그네슘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덤으로 칼슘, 비타민 D까지 섭취할 수 있고요. 이것도 번외 얘기인데 저희 수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TV에서 뭐 나왔었거든요. 뭐였더라? 홈쇼핑에 뭐 팔았는데 문 선생, 예 선생님, 야 요즘 나오는 영양제랑 음식으로 야 칼슘 흡수가 너 10%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냐? 이래서 에? 내가 그랬어. 에? 10%도 안 돼요? 유산화도 96.7% 무슨 소리야? 칼슘 마그네까지 당연히 90% 넘겠지. 여러분 이럴 때 본사 전화해 보시죠. 본사에 저는 물어봤더니 전문가분 같은 분이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수 선생님이 아무리 영양제든 음식이든 흡수율이 10%가 안 된다는 저희 유산화 칼슘 어떻게 되나요? 본사 물어봤더니 자 노래 준비하시고 제가 10%가 안 된다 그랬죠. 저희 유산화 칼슘은 구연산 그냥 칼슘 아니에요. 구연산 킬레이트 칼슘입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알겠지만 45에서 50%입니다. 이렇게 칼슘 흡수 좋은 거 보셨어요? 실증이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저희 진짜 골다공증 있는 사람 칼슘 병원 처방전 필요 없어요. 그 합성이잖아요. 저희 마그네카디도 2달 분이잖아요. 잠도 잔디 칼슘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칼슘 얘기 잠시 했었고 그리고 또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눈이 어둡게 노출될 때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기능을 위해서는 또 마그네슘 필요하고 이 마그네슘이 이 뇌에서 분리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조절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산화 제품에서 도움이 되는 게 이소플라본이라고 있어요.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잠 못 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희 수 선생님이 그렇거든요. 이소플라본이 일본 도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콩의 파이토케미컬인 이소플라본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과 수면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수면의 질이 78%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로 잠 못 주신 분들은 이소플라본도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수면제는 바로 허브티믹스입니다. 저희 남편이 아니 저희 딸이 여진이거든요. 여진이 엄마 이거 뭔데 잠이 오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허브티믹스를 우리 남편이 먹고 자요. 잘 자요. 신기하죠. 허브티 믹스를 보니까 안에 이거는 디톡스잖아. 다름이 없죠. 독소도 빼주지만 페퍼민트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차분하게 해주고요. 허브티 안에 있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민들레 뿌리는 간 건강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감초 뿌리는 소화가 안 되는 걸 진정시켜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허브티 믹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이요. 장이 건강해야지 이 회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헤파실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세븐 헤비가스 스폰서님이 헤파실 2점을 주셨는데 그거 보고 잘 잤고요. 이 헤파실에는 밀크 시슬이 불면에도 효과가 좋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나이가 50대가 다가오고 주위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건강의 질이 떨어진 분들도 많고 우리가 이 뉴트리션 사업을 할 때 불면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제가 오늘 이 정보 드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